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세일즈 매니저 이길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 공간 표현형이라는 기술이 무엇이며 이 공간 표현형 기술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 웨비나를 지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인데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셨을 텐데 이 지도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싱가포르의 센트럴 리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셔서 커피를 한잔 하고자 하셔서 구글 맵을 이용하실 겁니다. 구글 맵을 이용해서 지도 안에서 커피숍을 찾는데 만약에 시간적인 제약으로 일요일 오전이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커피숍이 적을 겁니다. 시간적 제한을 두고 여기에 더불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커피숍을 찾다 보면 딱 한 개가 나옵니다. 이처럼 구글 맵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아름아리로 매우 깊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는 지도상 위에 있는 각 개체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지도의 기능을 생물학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공간 표현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안에는 튜머의 사멸이라든가 암의 치료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들을 디스커버리를 했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는 이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안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세포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논문이 그러하듯이 이 안에 있는 어떤 세포가 중요하더라, 어떤 마커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보고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키가 되는 그 클리니컬 시그너처가 될 만한 발견들은 여전히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논문에서도 발표된 것과 같이 각각 이 안에 존재하는 세포, 각각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한계와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의 상호작용은 서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 안에서 이 세포들의 좌표, 즉 공간 속에 있는 세포들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간 표현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간 표현형 기술과 기타의 기술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존의 많은 기술들로 인해서 조직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세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로티오믹스로 세포 표면이나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마커를 이용을 해서 어떤 종류의 세포가 존재할지, 그다음에 NGS를 통해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술은 조직을 전체를 갈아서 그 안에 있는 프로틴과 유전체 수준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세포가 가진 단일한 세포의 표현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어널리시스, 싱글셀 시퀀싱과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팩스를 이용을 하여서 단일 세포 안에서 발견되는 단백질과 유전체를 분석을 하여서 세포 고유의 표현형을 만드는 기술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미 조직을 가른 상태에서 얻은 정보로 세포 표현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공간 정보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HC라든가 이뮤노플로로세스 방법에는 멀티마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한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우리가 발견해내는 모든 세포의 표현형들의 좌표를 그릴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이미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피노타이핑, 공간 표현형이라고 하는 기술은 멀티 마커를 이용을 하여서 각각 여러 종류의 세포들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좌표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포 간의 상호작용, 문맥을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표현형 기술이 실현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튜머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마커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커들을 레이블링을 해서 이미징을 하게 되고 이 이미징은 결국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 각각의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일 세포 수준의 고해상도로 전체 슬라이드를 스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단일 세포가 갖고 있는 마커들을 분석을 하여서 조직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세포가 있는지에 대한 피노타이핑, 즉 표현형을 구현을 하고 이 세포 간의 거리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공간 표현형 기술은 전체 조직의 구조를 지도화하여서 세포들의 기능과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직 안에서 각각 세포가 위치하는 그 위치 정보가 중요한가라고 물으시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조직 안에 존재하는 마크로페이지와 사이토스 T셀, 레귤레이터 T셀 혹은 PDL1을 발현하는 다양한 세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킬러 T셀인 사이토시 T셀을 찾아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이토시 T셀은 보시는 것처럼 튜머 안에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기도 하고 튜머와 튜머 사이에 튜머 마진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튜머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위치에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T셀이 위치한 이 정보에 따라서 이들이 기능이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 존재하는 세포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례로 코로나가 걸린 환자를 승객이 꽉 찬 지하철에 있을 때의 효과와 코로나 환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의 그 파급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모든 세포들은 주변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종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세포 표현형 기술은 바로 이 달라진 영향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러한 세포 표현형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었는데요. 피노픽스라고 하는 기술은 하나의 조직 안에 6개 바이오마커를 염색을 하여서 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슬라이드에 6개 마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오팔이라고 하는 시약은 신호를 증폭을 함으로써 형광이 가진 약한 시그널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였던 시약이고요. 자동 염색 장비를 이용을 한다면 하나의 조직 슬라이드에 60장을 하루에 염색을 할 수가 있고 폴라리스 휘노 이미저 HT라고 하는 장비는 60장의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이미징을 하여서 인폼이라고 하는 이미 컨피규어된 어널리시스 툴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함으로써 하루에 염색부터 분석까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많이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조직 슬라이드에 6개 마커를 동시에 염색을 하더라도 서로 간섭 없이 이미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염색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조직의 분류, 세포의 분류, 그리고 각 세포가 가진 표현형에 대한 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안에 존재하는 세포 간의 거리 정량을 통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피노픽스 기술은 이미
2016년에 출시가 되면서 많이 상용화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많은 저널들의 표지에 아름답게 염색되어 있는 장비가 주로 저희 아코야 바이오센스의 피노틱스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노틱스는 빠른 속도에 비해서 6개 마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6개 마커만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6개만 마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피노타입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리뷰 논문을 보신다면 아마 분명 더 많은 마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캔서의 홀 마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더글러스 하나원 박사님은 오래전서부터 이 캔서 홀 마커에 대한 리뷰 논문을 써왔었습니다. 2012년도 논문을 보면 캔서라고 하는 캔서의 마커를 6가지로 정의를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캔서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면서 죽지 않고 증식을 하면서 빠르게 다른 주변으로 퍼져나가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데 불과 3년 뒤에는 이 캔서 홀 마커에 이뮨 시스템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캔서가 증식을 하는 데 있어서 대사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8개의 마커로 캔서 홀 마커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2개 마커를 더 추가를 하여서 튜머 프로모팅 인플라메이션 과정과 그 다음에 지놈의 스테빌리티 등 조금 더 구조적인 마커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였던 반면에 튜머는 구조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성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마커가 되었는데 더불어 이 리뷰 논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이 캔서 홀 마커는 각각의 마커별로 구분되지 않고 캔서의 증식을 위해서 서로 표현형을 주기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등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캔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6개 마커는 부족하고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마커가 실제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다 보니 여기서 말한 캔서 홀 마커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정도의 바이오 마커가 필요한지를 봤더니 약 1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뮨 메커니즘, 메타볼릭,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데스, 메타볼릭 스트럭처 마커 등을 정의를 하면 약 100가지 정도의 바이오 마커는 보아야 지금 리뷰 논문에서 얘기했던 캔서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은 바로 이 100가지 마커를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이미징화하여 지도화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저희 아코야 바이오센스의 공간 표현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하나의 슬라이드입니다.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100개의 단백질의 레이블링을 하여 이미징을 한 결과로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100개의 바이오 마커를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존재합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장비는 저희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피노사이클러 퓨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 저희가 피노사이클러라고 하는 이 기술을 코덱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였고 올해부터는 피노사이클러 퓨전이라고 하는 이미징 장비와 더불어서 피노사이클러 퓨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노사이클러는 자동 염색 장비를 말하고요. 퓨전은 이미징 장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색과 이미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가 피노사이클러 퓨전, 저희는 간단히 PCF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PCF는 염색서부터 데이터 어널리시스까지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스피드를 개선한 제품이 되겠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쌓아놓았던 슬라이드에 실험하실 수 있는 슬라이드 베이스의 이미징 장비이며 당연히 단일 세포 수준에서 홀 슬라이드를 스캔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이며 100개의 마커를 전체 슬라이드로 봤을 때 예상되시는 빅데이터를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기가바이트 사이즈의 수준으로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 PCF의 경우 RNA와 DNA를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피노사이클러 퓨전, 즉 PCF는 염색과 이미징을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이 PCF에 활용되는 단백질, 마커, 그 다음에 리포터, 바코드와 같은 모든 시약들은 저희 아코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야가 제공을 하는 시약을 통해서 조직을 염색을 하고 이미저에 장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염색과 이미징을 반복하게 되겠고, 이로 인해서 생긴 이미지는 저희 아코야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여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피노사이클러가 어떻게 100개 마커를 염색을 하는지에 대한 그 화학적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모든 항체들은 조직 안에 있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 항체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2차 항체를 쓰실 경우에는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2차 항체의 스페시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2차 항체를 쓰지 않고 1차 항체를 고유하게 인식할 수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바코드를 각각의 항체에다가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베이스 페어링을 바꾸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변주가 다양하듯이 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플렉서빌리티를 이용을 하여서 각각 항체의 특이성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바로 이 바코드가 몇 개까지 가능하냐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100여 개의 바코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코드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 항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 바코드와 컴플리멘터리 베이스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리포터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저희가 뉴클레오타이드에 형광 다이를 붙이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한 번에 3개의 형광 다이만을 붙이게 되겠고, 이 형광 다이 각각은 스펙트럼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징을 하면서 크로스톡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와 리포터가 베이스 페어링을 하게 되면 이 리포터와 안티바디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안티바디가 검출하는 이 항원에 대해서 고유한 형광 이미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3개의 형광 다이만 사용하기 때문에 염색을 반복함으로써 100개의 마커를 모두 검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든 100개 이상의 항체는 한꺼번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위에 있는 조직에 항체를 적용하게 되겠고, 이 항체가 적용된 슬라이드는 PCF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PCF는 한 번에 3개의 리포터를 붙이고 각 고유의 안티젠을 디텍션을 하게 되면 이 이미저가 이 형광에 대한 시그널을 이미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썼던 리포터는 떨어뜨리고 다음 사이클에서 다른 리포터들을 붙이면서 각 사이클마다 이미징을 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각 채널별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전체 슬라이드에서 단일 세포 수준으로 분석을 해서 이 조직 안에 존재하는 세포의 표현형들과 클러스터를 해내고, 세포 간 그리고 세포 집단 간 공간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하는 이 분석 과정을까지 저희 아코야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커싱을 하는 것이 저희 기술의 하나의 조직에 100개 이상의 마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0개의 마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텐데요. 이 분석의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셀 피노타입에 대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100개 마커쯤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세포 표현형이 생길 텐데요. 이 세포들에 대한 언바이어스된 클러스터링과
매핑을 통해서 저희는 U맵이나 클러스터링과 같은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여기에서 발견된 각각의 세포들을 모두 지도화하여 이 세포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세포들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표현형 분석의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셀 네이버후드가 되겠습니다. 세포와 세포 간의 인터랙션은 매우 중요하겠고, 근데 이 세포와 세포 간의 것도 중요하지만 한 종류의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이용을 하기에 만들어낸 집단, 즉 셀 네이버후드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세포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세포들은 고유한 셀 네이버후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조직의 종류는 시기마다 그다음에 타입마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셀 네이버후드 타입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셀 네이버후드에 대한 자동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는데요. 셀 네이버후드는 셀 투 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표가 셀 네이버후드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는데 셀 네이버후드 두 번째를 보면 다양한 종류의 T셀들이 존재하고 네이버후드 3에는 B셀, 그다음에 액티브 B셀, 그다음에 튜머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의 세포 간의 인터랙션을 분석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셀 네이버후드에 대한 맵도 함께 분석하여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표현형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세포 수준에서 전체 조직에서 여러 가지 마커를 이용하여 세포에 대한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해 매우 적은 빈도의 세포까지 발견할 수 있으며 세포 간 인터랙션, 세포 집단 간 인터랙션을 통한 스페이셜 네이버후드 분석을 통해서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스페이셜 시그너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스페이셜 펑셔널 스테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RNA와 프로테인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5가지 기능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표현형과 그다음에 리얼셀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톤실의 26가지 단백질을 이용하여서 세포를 이미징을 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직, 에피셀리어 셀, 그다음에 저미널 센터와 같은 그리고 T셀, B셀 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6개 마커를 보기 때문에 목적별로다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따로 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구조를 볼 수 있는 마커, 그 다음에 이뮨셀의 액티베이션과 에그저션을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프롤리퍼레이션 등등 구분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분리를 하여 좌표를 만들어서 지도를 제작을 하게 되겠고 한 가지 마커가 하나의 셀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각 여러 개의 마커를 종합을 하여 세포의 표현형을 만들어서 이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NGS나 팩스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는 셀 프로파일링 U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싱글셀 시퀀싱이라든가 팩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그래프로는 이 조직 안에는 어떤 종류의 세포가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간적인 정보는 얻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U맵의 오리진이 이미지라고 보시면 이들의 원래 오리진 자체를 이해를 함으로써 실제 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임상 연구를 통한 예시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헤드앤넥 캔서 케이스로 103개의 단백질을 레이블링하여서 이미징을 한 결과입니다. 헤드앤넥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뮤세라피가 잘 워킹하지 않는 캔서 타입입니다만 일단 워킹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뮤세라피가 워킹을 하는 환자에 대한 스트래티피케이션의 방법으로 이 103개의 안티바디를 이용한 세포 표현형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조직을 HNE로 염색을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튜머 리전이 되겠고 이쪽은 노미널 톤실이 되겠고 나머지 구조 조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HNE에서는 이곳이 튜머다, 이쪽이 톤실이다 정도까지 구분을 한다면 멀티플렉스를 이용을 하여서 보았을 경우는 이 튜머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튜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 튜머의 경우에는 PD-L1을 많이 발현을 하고 있고 이쪽은 CD8 셀을, 이쪽은 헬퍼 T셀과 마크로페이지를 발현하는 등 각각의 조직, 이 튜머가 갖고 있는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이 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이뮤셀에 포커싱해서 해보았더니 여러 종류의 셀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튜머 리전 1과 튜머 리전 2, 3, 4로 나눈 기준은 이 안에 존재하는 셀의 피노타입이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튜머 1, 2, 3, 4에 대해서 각 안에 존재하는 이뮨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봤을 때 튜머 4의 경우에는 마크로페이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튜머 2는 T셀이 CD8 T셀이 높은 반면에 튜머 3의 경우에는 이뮨셀에 대한 인필트레이션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면 이뮨셀만 가지고서는 이들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안에 존재하는 T셀, 마크로페이지, 그 다음에 튜머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4개의 튜머 리전에 존재하는 CD8 T셀과 마크로페이지 1, 2, M1, M2 마크로페이지, 그 다음에 튜머셀에 대한 마커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튜머4에 존재하는 마크로페이지에는 C1QA라고 하는 에팝토틱 셀에 대한 데그레데이션을 조절하는 진이 발현을 하고 있었고 CD3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게 튜머셀이 메타볼릭 마커를 굉장히 크게 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타볼릭 마커에 대해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시초가 되고 있는 이 유전자에 대한 기능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지만 NGS를 통해서 이 유전자가 튜머셀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케이스는 멜라노마 환자의 케이스에서 이미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뮨셀에 굉장히 포커싱하여서 이뮨 세라피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찾아내고자 하는 최근의 동향에 더불어 단순하게 이뮨셀뿐만 아니라 메타볼릭 패스웨이와 스트럭처럴 마커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PCF가 제공을 하고 있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의 세포 표현형을 이용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현재 휴맵이라든가 그다음에 튜머셀 아틀라스, 그다음에 휴먼셀 아틀라스와 같은 이 세포 인체 조직에 대한 지도 작성에 저희 기술이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대부분의 주요 기관에서 저희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피노사이클론은 현재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 저희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일부 조직에 대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피노사이클론을 이용하여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접속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표현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희귀한 종류의 세포 타입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임상학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인데요. 이 임상학적 유의미성을 찾아내는 주요한 컨셉인 셀 네이버후드와 셀 스페셜 시그너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셀 림포마의 환자에게 T셀 림포마 환자의 케이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T셀 림포마뿐만 아니라 현재 암 치료에 있어서 최대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은 이뮨 세라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D-1 세라피를 한 경우에 환자의 리스판스 레이스를 보면 38대 25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치료에 대한 그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요. 이것을 예측을 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으로는 PD-1의 발현을 뎁스테인으로 보는 것은 이미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이외에도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라든가 홀 엑섬 시퀀싱, 싱글 셀 시퀀싱 등등의 기술로다가 이 예측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이 현재까지는 이 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이뮨셀들이 중요하게 튜머셀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IHC 결과는 어떠한 유의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D-1 세라피를 한 환자군에서 56개의 마커들을 이뮤노 온콜로지 마커들을 가지고 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포의 피노타입도 표현형도 찾아보고 셀 네이버후드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셀 네이버후드는 말씀드렸듯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어떠한 세포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 형성하는 집단을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매우 중요하게도 반응군과 비반응군 사이에 이 셀 네이버후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셀 네이버후드 10번의 경우에는 레귤레터리 T셀이 많이 응축이 되어 있고 셀 네이버후드 5번의 경우는 튜머셀과 덴드리틱 셀이 집합이 되어 있고 셀 네이버후드 A는 튜머셀 주변에 CD4 T셀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셀 네이버후드 10번의 경우에는 체결을 하기 전에도 비반응군에서 비율이 높았지만 이뮨 세라피를 한 후에 비반응군에서 훨씬 더 그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레귤레터리 T셀, 팍스피 포지티브 셀 경우에는 그게 약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예후에 대한 마커로 그동안에 쓰였었는데 단순하게 얘가 파퓰레이션이 높다는 게 아니라 얘가 작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증가를 한다는 거였고요. 반대로 셀 네이버후드 5번과 10번의 경우에는 치료를 한 다음에 훨씬 더 셀 네이버후드 파퓰레이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튜머의 파퓰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고 이 T셀과 덴드리틱 셀의 튜머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56개의 마커를 이용을 하여서 셀 네이버후드를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니 T셀과 튜머셀 간의 인터랙션으로다가 아이디어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기술은 튜머셀과 T셀 간의 특히 CD4 T셀 간의 인터랙션을 보기 위해서 PD-L1을 발현하는 CD4 헬퍼 T셀과 레귤러리 T셀, 튜머셀 이렇게 7가지 마커만을 가지고 세포 간의 인터랙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56개의 마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훨씬 더 빨리 7개 마커를 크로스톡 없이 볼 수 있는 피노 이미저 HT를 활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것이 CD4 T셀이 PD-1을 발현하는 CD4 T셀과 레귤레터리 T셀 사이의 거리와 헬퍼 T셀과 튜머셀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헬퍼 T셀이 레귤러터리 T셀과 가까우면 약물에 대한 예후가 좋지 않고 CD4 T셀이 튜머셀과 가까워지면 약물에 대한 예후가 좋았습니다.
즉 저희는 스페셜 네이버후드로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임상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스코어라는 컨셉을 발견을 했고 이 스페셜 스코어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스페셜 시그너처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 피너사이클러의 경우에는 많은 논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암종과 다양한 기술, 다양한 스페시스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PCF가 세포의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기술로 RNA와 프로테인을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멀티오믹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프로틴과 RNA와 그다음에 프로틴, RNA 단독으로 혹은 같이 볼 수 있는 이미징 기술은 마찬가지로 PCF를 이용하여 프로브를 붙이고 떼는 반복적인 염색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RNA가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특히 FFP 섹션 슬라이드에서 워킹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발현이 적고 중간이고 많은 세 가지 타입의 RNA를 골라내서 저희가 각각의 마커를 발현하는 셀 라인을 혼합하여서 컬처를 한 다음에 염색을 해봤는데 전혀 문제 없이 각각의 셀 타입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RNA의 경우에는 발현량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는데 발현량의 경우에 적게 발현하는 애, 많이 발현하는 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정량이 비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마커들을 쓰는 사이클 수의 마커의 수에 상관없이도 동일하게 정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RNA는 오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인체 모든 조직에서 모르게 잘 작용한다는 실험적인 컨셉을 완성을 하였고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헤드앤넥 캔서 케이스를 가지고 102개의 RNA를 레이블링하여 염색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셀 타입을 유맵으로 프로파일링을 하였고 얘를 스페셜 지도를 제작하여 보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헤드넥 그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에피셀리얼 셀 구조, 저미널 센터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틴과 한번 비교를 해 보아야 될 텐데요. 103개의 프로틴 마커를 이용하여서 다른 시스터 슬라이드에 염색을 하여서 보았을 경우에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에 RNA와 프로테인을 동시에 본다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3개의 뉴클리오타이드 마커와 그 다음에 3개의 프로틴 마커를 이용하여서 염색을 한 지도입니다. 같은 조직인데요. 줌인에서 보면은 에피셀리얼 셀 마커인 RNA와 그 다음에 캔서 인히비션 마커 등등 RNA 마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아넥신 마커의 경우에는 특정 셀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조직에 퍼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RNA들이 이러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세포에서 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에는 RNA 레벨만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에 프로틴 마커를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에피셀리얼 셀 마커인 케라틴 5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에피셀리얼 셀이고 에피셀리얼 셀이 튜머로 진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니비션을 하고 있는 셀들이 존재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틴 마커의 경우는 셀 피노타입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다른 예시로 보시면 다른 리전인데 에피셀리얼 셀 마커이지만 두 종류가 다르게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틴 마커를 첨가를 한다면 모두 다 같은 에피셀리얼 셀이지만 이쪽에 있는 에피셀리얼 셀과 이쪽에 있는 에피셀리얼 셀들이 기능을 현재 달리하고 있고 이 튜머 주변에 많은 수의 마크로페이지가 지금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을 프로틴 마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RNA 프로파일링, RNA를 가지고 어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할
인지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프로틴 마커는 세포의 표현형에 대한 더 아이디어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RNA와 프로테인을 이용을 하여서 마찬가지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본 맵인 스페이셜 맵인데요. 프로틴만 보았을 경우, RNA와 보았을 경우, 그리고 같이 보았을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하지만 멀티오믹스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에피셀리얼 셀과 캔서 셀에 대한 훨씬 더 분명한 피노타입을 보실 수 있고 특히 커넥션, 에피셀리얼 셀과 베스큘러 셀과 같은 커넥션, 조직에 대한 피노타입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솔로지 디파트먼트에서 보는 프로틴 마커를 이용한 셀 피노타입과 NGS에서 즉 이미징 없이 멀티 마커를 이용한 피노타입은 각각 다르게 저희가 피노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RNA와 프로테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 안에 존재하는 세포 표현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RNA로 얻은 정보와 프로테인으로 얻은 정보가 매우 중요했었고 지금까지 하지만 이들의 모든 정보를 응축하여 저희가 생각해낸 세포 표현형, 즉 세포 모든 종류의 세포의 공간적 지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코야 바이오사이언스의 세포 표현형 기술의 플랫폼인 피노사이클러 퓨전 PCF는 현재까지 가장 빠른 멀티오믹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마커들을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언바이어스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고 특히 RNA와 프로테인을 동시에 이미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멀티오믹스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PCF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들에 대한 비디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PCF를 설명하는 비디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Akoya has always aimed to break new ground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Now, with the integration of two platforms, a new era in spatial biology begins. Introducing the PhenoCycler Fusion System, providing the speed and accuracy required for unbiased whole-slide spatial discovery. By combining automated fluidic cycling and high-speed imaging, this novel system delivers an end-to-end workflow for ultra-high-plex spatial phenotyping, a workflow that allows for walk-away automation during target labeling, tissue focusing, scanning, and data processing. The PhenoCycler multiplexing platform uses fluorescently conjugated barcodes to label the antibody-stained tissue. Through a cyclical process of reveal, image, remove, 3 biomarkers are detected during each fluorescent scan, resulting in a series of image files that are layered into a single QP-TIFF file for analysis. To label the tissue prior to each scanning cycle, the PhenoCycler delivers the barcoded reporters through a uniquely designed flow cell. The flow cell allows for staining on whole slides, so every single cell across an entire tissue section can be labeled for true, unbiased discovery and in situ spatial phenotyping. While the PhenoCycler allows for automated ultra-high-plex staining, cutting-edge slide scanning technology removes any manual intervention during focusing and image acquisition, delivering the speed, reliability, and reproducibility to accelerate your research. Following target labeling, the Fusion goes through a series of automated steps to detect the sample and ensure that the entire tissue is in focus. After imaging the sample label, rapid measurement of the sample height is determined using height sensing optics technology, or HSO. HSO enables automated focus mapping, providing an alternative to Z-stacking, improving speed and reducing data size. HSO is a patent-pending technology that measures the height of the sample to allow estimation of the focus depth across the flow cell. A near-infrared beam of light projects a patterned beam light onto the sample at different Z-planes. The Z-plane, where the reflection of the pattern from the glass cover is sharply focused, indicates the height of the sample.
This measurement is repeated at locations across the slide for accurate positioning in the Z-plane. Using the HSO-determined height, a rapid fluorescence flying overview is performed to detect the tissue sample area. Then, fine-resolution focus measurements are required at a series of X and Y locations across the tissue, generating a focus map for optimal focus during scanning. Throughout image acquisition, the stage moves seamlessly through nanometer precision coordination, capturing a multiplexed fluorescent image at each adjacent position. In-flight parallel processing tiles each image in real time, actively rendering the entire tissue image. This scanning process repeats itself after each cycle, generating a series of image layers that are assembled into a single manageable QP-TIFF file, requiring only a few gigabytes of data storage rather than terabytes. Within minutes, you have analysis-ready images and can perform a comprehensive set of spatial phenotyping analyses. Scale up your spatial biology discoveries today with the PhenoCycler Fusion.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